올해 대학생이 된 정원정 씨. 한창 외모에 관심이 많을 나이죠. 어떤 색깔을 바를까, 무슨 모양을 붙일까, 예뻐질 생각에 한껏 들떠 있는데요. 이제 톤을 찾아야 되니까 이런 톤으로 하셔도 좀 연하게 나와요. 그라데이션은 말 그대로 끝에만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색깔은 뭐 어차피 이런 애들은 다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올 거거든요. 손톱을 다듬고 꾸미는 일은 20대 또래 여성들에게는 아주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원정 씨에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원래 손 많이 숨기고 다녔는데 이제 막 정리하고 깔끔해지고 기분 전환도 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자랑도 하고 싶어요. 그녀의 손에는 어떤 과거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손톱 모양이 일그러질 만큼 손가락과 손톱 주변 가득 퍼져 있었던 사마귀. 일단 보기도 흉하고 보여주기는 싫고 또 치료는 하고 싶은데 치료하는 것도 아프고 이래서 막 밴드로 붙이고도 다니고 손톱깎이로 살을 깎아낸 적도 있고 그랬었어. 손과 발, 얼굴, 심지어 입술에 이르기까지 부위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사마귀로 인한 스트레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알 수 없습니다. 긁고 더 간지러워지고 또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잠을 설칠 정도로. 옮을까봐 계속 손을 숨기고 다니고. 안 좋게 보는 거죠. 손에 여러 흉터도 많고. 난치성 사마귀. 흉터와 재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치료할 수는 없을까요? 그 이후로는 괜찮죠. 난치성 사마귀로 인한 스트레스, 한방 면역 치료로 해결합니다. 한방 피부과 전문의 신상호 원장. 어느덧 손톱 관리를 끝낸 원정 씨. 아주 만족스러운 얼굴인데요. 기분 전환도 되고 예뻐진 거 보니까 좀 좋아요. 네일샵을 나와 원정 씨가 찾은 곳은 인근에 있는 한의원. 원정 씨는 작년 11월부터 이 병원에서 사마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손과 발에 생긴 사마귀로 고통 속에서 지낸 정원정 씨. 지난 6년간 사마귀 치료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냉동 치료와 레이저 치료는 물론 지난해에는 사마귀 조직을 제거한 자리에 피부 이식까지 받았는데요. 치료 후 남은 건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여기 부분인데 이 시간 때 아프지 않았어요? 이거 손톱 밑에 살을 다 깎아내니까 너무 아팠는데 다시 재발을 해가지고 아픈데 낫지도 않고 해서 좀 힘들었어. 냉동 치료랑 레이저랑 주사요법이랑 이런 거 해봤는데 저는 이상하게 손가락 사이로 번지고 더 커지고 또 치료할 때는 아프고 이래서 그래도 낫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지막 희망을 안고 찾은 한의원. 신상호 원장은 사마귀의 병명부터 확인했습니다. 문진을 통해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한 후 진맥에 들어간 신상호 원장. 내원 당시 그녀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정 원장님은 한 13살쯤에 생긴 사마귀로 내원하셨는데 양손에 사마귀가 좀 퍼져 있는 상태셨고 사마귀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손톱이 좀 크게 훼손된 상태셨습니다. 또 발에도
양쪽으로 사마귀가 있으신 상태로 오셨는데요. 이분은 피부 면역도 약하긴 하시지만 비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메스껍다든가 소화불량이 있다든가 또 때로는 두통도 좀 자주 있으시고 그 증상들을 함께 좀 치료하기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 특히 이제 위장이 안 좋으면은 이 사마귀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적인 케어를 했습니다. 이후에 좀 장기간 치료를 하셨고 현재는 사마귀가 모두 소실되셨고요. 현재는 완치 상태로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손가락과 손톱 주변에 자라난 사마귀. 손톱을 파고들어 모양까지 변형시켰는데요.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에도 사마귀가 퍼져 있었습니다. 정원정 씨의 몸에는 왜 이런 사마귀가 생긴 걸까요? 우리가 흔히 손이나 발에 각질 덩어리 형태로 생기는 이제 그런 사마귀들을 보통 사마귀, 심상성 사마귀라고 하고요. 또 발바닥이나 손바닥에 생기는 사마귀가 있습니다. 이런 사마귀들을 수장 족저 사마귀라고 합니다. 모든 사마귀의 원인은 바이러스입니다. 특히 심상성 사마귀, 편평 사마귀, 수장 족저 사마귀 원인은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아무래도 인체 면역력이 약할 때, 피부 면역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발병이 쉽게 되고요. 우리 환자분께서도 몸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고 면역이 저하된 상태셨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증상이 유지되셨던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피부 질환인 사마귀는 신체 어느 부위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있어 몸 여러 곳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성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 접촉에서 전염이 됩니다. 따라서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가장 잘 생기고요. 대표적으로 손, 발, 얼굴에 잘 생기지만 또 몸 어디든지 다 생길 수가 있고 때로는 점막 부위, 입술 부위라든가 입안이라든가 이제 드물지만 그런 부위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많이 바쁘고 스트레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면역은 점점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한 결과로 바이러스성 질환들, 사마귀와 같은 질환들이 좀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각종 매체나 또 이제 우리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사마귀 환자들이 좀 매년 좀 증가하는 그런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마귀 질환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김유림 씨와 박수기 씨 모녀는 5년 전 이곳에서 사마귀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림 씨는 손톱과 발톱, 발바닥에 난 심삼성 사마귀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너무 아파서 일단은 2주마다 가니까 받고 나면 한 5일간은 아파요. 그리고 발바닥도 냉동실하니까 못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 지나면 좀 걸을만 해지면 이제 일주일 뒤에 병원을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주일이 우울했어. 짜증도 내고 울기도 많이 울고 성격이 뭐랄까 조금 소심해지고 그때 대학생 때였는데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그때. 그나마 발은 숨길 수 있지만 손에 난 사마귀는 일상생활까지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는 유림 씨. 이게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피부 질환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도 좀 창피해서 이제 사마귀가 없는 손가락으로만 뭐 일상생활을 거의 했었고요. 그리고 막 이게 바이러스란 얘기를 저도 들었으니까 혹시나 제 손을 잡았다가 친구나 뭐 이렇게 가족들한테 옮을까봐 계속 손을 숨기고 다니고 아무도 신경 안 써도 제 스스로가 소심해져서 막 숨기고 다녔던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피부과에서 흔히 하는 냉동 치료를 4회나 받았지만 늘 제자리 걸음. 오랜 시행착오 끝에 선택한 것은 한의원이었습니다. 한방 치료에서는 한약으로 면역을 키우는데요. 손과 발의 침 치료와 약침 치료도 병행합니다. 말초 순환장애가 사마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피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전염에서 감염되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른 이제 어떤 부분이 약한지 변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환자의 개인 상태에 맞는 면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하게 되고요. 사마귀란 것은 일종의 혹입니다.
이제 혹이라는 것은 한약에서 어혈이라든가 습담이라든가 그런 어떤 노폐물과 같은 것들이 피부에 누적된 걸로 보기 때문에 어혈과 습담을 없앨 수 있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또한 이제 피부에 도드라져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침, 침치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마귀 부리를 적절하게 자극을 해주면은 좀 더 빨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니까. 사마귀의 한방 치료 효과는 환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김유림 씨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내원 초기, 왼손 엄지와 오른손 손톱 주변 심상성 사마귀, 발바닥 사마귀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치료 2개월째 사마귀가 오히려 커지더니 3개월이 경과하자 사마귀들이 점점 작아지고 소실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이후 유림 씨의 손가락은 사마귀가 생기기 이전의 모습으로 모두 회복됐는데요. 발바닥에는 희미하게 냉동치료 흉터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유림 씨는 치료 종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발 없이 깨끗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족구병이라든가 홍역, 수두 이런 피부 질환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우리 면역체계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거나 어떤 격렬한 반응들이 좀 수반이 되는데 사마귀는 그런 증상이 없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면역을 강화하고 면역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침을 놓고 약침을 쓰고 한약을 투여하다 보면 이 사마귀가 어느 순간 이제 반응을 하면서 사마귀가 커지거나 붉어지거나 혹은 조금 더 퍼지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 하고 이런 반응을 거친 후에 사마귀가 빠르게 소실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림 씨의 어머니도 내원 당시 사마귀가 발병해 있었는데요. 딸의 치료 과정을 지켜본 박수기 씨의 선택 역시 한방 치료였습니다. 왼쪽 두 번째 손가락과 팔꿈치에 생긴 작은 사마귀 2개가 사라지지 않고 재발해 속을 썩였습니다. 저는 몇 개 안 되니까 레이저를 했는데 또 몇 개월 안 돼서 또 올라오고 저는 이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딸 치료한다고 알아보고 보면서 이제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저도 치료를 시작했었죠. 고통이 적은 거, 냉동 치료보다는 고통이 진짜 적은 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고통 없고 흉 없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아지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박수기 씨의 경우 한약 처방을 통해 3개월 만에 완치가 됐는데요. 사마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면역력을 높여 얻은 결과입니다. 사마귀 바이러스라는 것이 뭐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위에 있는 사마귀만 치료해서는 이게 치료가 잘 될 수가 없고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안 보이던 곳에 잠복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발현되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보이는 사마귀, 그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까지 다 치료를 하려면은 반드시 몸 전체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그 약물 치료, 한약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보이는 부위에만 뭐 침을 맞는다든가 약침을 한다든가 이제 그런 바깥 치료만 했을 때는 이게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반드시 속 치료까지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마귀는 어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올해 6살 민호. 작년 겨울 온몸에 물사마귀가 퍼져서 고생했는데요. 2개월간의 한방치료 끝에 민호는 완치됐지만 지난 5월 동생 민철이의 몸에 물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형에게 옮은 겁니다.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낫고 다시 발견되니까 이제 큰아이한테 조금 남아있던 게 옮았는지 아니면 이제 목욕탕에 가고 이러면 그러다가 이제 접촉하면서 생긴 건지 그거는 정확하게 확신은 없지만 이제 큰아이가 먼저 했으니까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물사마귀는 몰루스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질환인데요. 주로 면역력이 약한 소아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얼굴이나 팔, 다리 등 노출 부위에 생기는 것이 특징인데요.
마지막 한계까지 잘 치료해야 재발이 없고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몸에 물 사마귀가 있는 경우 강한 자극은 삼가는 게 좋은데요. 자칫 긁어서 사마귀가 터지기라도 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충분한 보습도 제공해야 하는데요.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 먹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민철이는 형 민호에 이어 지난 10월부터 한약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까지는 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하나 두 개씩 없어지는 게 보였는데 한 달 먹으니까 진짜 정말 감쪽같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뭐 남은 것도 없이. 그래서 저는 효과는 좋았다고 생각하고, 둘째는 아직 조금 어리다 보니까 쓴맛을 이겨내지는 못하는데 치료를 해야 되니까 억지로 어떻게든 먹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한의원에 들러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데요. 다행히 민철이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 물사마귀 치료에는 면역력 강화가 중요한 만큼 피부 면역과 소화기 면역 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그 형이 이제 물사마귀가 다 나을 때쯤에 옮은 그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턱에도 사마귀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몸통에 좀 많이 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금에도 번져 있고 또 몇 개는 가렵기도 하고, 그런 상태로 피부 면역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처방을 하고, 또 물사마귀가 나으려면 아기들은 비위가 좀 좋아져야 됩니다. 비위 면역을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치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나이와 성별,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발병하는 난치성 사마귀. 신상호 원장과 함께 사마귀 한방 치료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봅니다. 네, 병변 표면이 두꺼운 혹은 노랗고 하얀 각질들이 두툼하게 쌓였다면 티눈을 의심할 수 있지만, 표면에서 까만 점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사마귀가 만든 혈관이기 때문에 사마귀로 진단됩니다. 또 눌렀을 때 아프다면 티눈일 가능성이 높고요. 꼬집을 때 아픈 증상이 더 있다면 사마귀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과 발에 좀 마찰이 많은 곳, 툭 튀어나온 곳이 생겼다면 티눈일 가능성이 더 높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여기저기 퍼져 있다면 사마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방 피부과에서 사마귀 치료하는 방법은 사마귀를 물리적으로 뜯어내거나 제거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흉터가 남거나 하진 않습니다. 치료를 하다 보면 사마귀 상태가 변합니다. 뭐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말랑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다가 이 조직이 피부로부터 점점 분리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없고요. 또 이제 사라지고 나면은 소실되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지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완치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재발률 또한 그렇게 높지가 않고 유지가 잘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톱과 발톱 근처에 생긴 사마귀들이 커지다 보면은 손톱이 파괴되고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회복이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한방 치료는 일단 어떤 손톱, 발톱 뿌리를 건드리거나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마귀가 낫고 나면 100% 완전히 회복이 되고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사마귀 치료 방법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치료들은 뭐 손을 씻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뭐 발을 씻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 뭐 걷거나 이제 뛰거나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이 좀 며칠간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치료는 일단 피부에 뭐 별다른 그런 큰 흉터를 남기거나 상처를 남기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술을 하시고 뭐 당일에도 뭐 샤워, 목욕 다 가능하시고,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뛰어논다든가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마귀는 증상과 부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요. 여러 가지 사마귀가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수 씨의 팔과 손에는 100개가 넘는 편평 사마귀가 퍼져 있습니다. 편평 사마귀의 경우 긁거나 긁히면 쉽게 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평소 생활 습관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편평 사마귀는 가려움이 뭐 특징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간혹 가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긁거나 하다 보면은 긁은 자리를 따라서 사마귀가 일렬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편평사마귀에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 물사마귀에서도 이렇게 이제 긁을 경우에 물사마귀가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자가 접종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끝부분에는 심상성 사마귀, 손바닥 사마귀도 번져 있습니다. 처음 손에 생겼던 편평 사마귀의 경우 레이저 치료를 시도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죠. 손에 여러 흉터도 많고 볼록볼록 많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레이저 치료는 이게 흉터도 많이 생기고 많이 아프기도 해서 그래서 괜찮다고 해서 냉동 치료를 했는데 냉동 치료도 똑같이 아프기만 하고 이제 별로 성과가 안 보이다 보니까 그 뒤로는 치료 자체를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환자분은 지금 편평사마귀, 그 다음에 심상성 사마귀, 또 이제 손발바닥 사마귀까지 3가지 종류의 사마귀를 모두 갖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연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것은 피부 면역이 많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좀 챙겨 드시기 어려우시고 좀 수면도 부족하셔서 전반적인 체력 관리, 그 다음에 피부 면역이 좋아질 수 있는 한약을 저희가 처방해 드리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피부 면역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약침을 계속 꾸준히 맡고 계십니다. 면역 약침으로 편평 사마귀를 치료하는데요. 바이러스가 이제 피부에 감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들을 쓰는 게 좋습니다. 편평사마귀는 굉장히 작고 말랑말랑해서 직접 주입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입을 하면 사마귀가 직접적으로 작아지는 효과도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역 반응 유도에도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내원하셔가지고 시술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평 사마귀는 형태에 따라 침으로 직접 제거하기도 하지만 김성수 씨의 경우 면역 약침과 한약 처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를 통해 편평 사마귀를 치료할 경우 통증이 거의 없어 일상생활에 용이하고 치료 후 흉터도 남지 않습니다. 유병 기간 5년 이내의 경우 편평 사마귀는 86.8%, 손발 사마귀는 86.4%의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그 사마귀가 저희가 어떤 물리적 제거 방법보다는 실제로 이제 사마귀가 점점 작아지게 하면서 스스로 사라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흉터는 뭐 남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보면 특히 유병 기간이 짧은 유병 기간 한 5년 정도 이내 환자분들은 한 10명 정도 오시면은 그 중에서 한 8분, 9분 정도는 거의 완치에 이르시거든요.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흉터나 재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치료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올해 27살 안종훈 씨.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한 피부가 인상적입니다. 안종경 씨도 깔끔한 외모를 자랑하는데요. 형제는 사실 사마귀 질환으로 긴 시간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특히 얼굴과 손가락에 난 사마귀는 감추고 싶은 컴플렉스였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중학교 때부터 좀 사마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군대 가가지고 더 전염이 좀 되어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금융업을 종사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이제 고객님들께서 제 외관을 볼 때 이렇게 사마귀들이 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이렇게 부끄럽다거나 이렇게 서류를 전달하거나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할 때 노출이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려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고심 끝에 선택한 것은 한방 치료. 그 결과 오랫동안 괴롭히던 사마귀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종훈 씨의 경우 얼굴 여기저기, 오른쪽 팔뚝, 왼쪽 손가락에 난 사마귀로 고통을 겪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종경 씨에게도 사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동생에게 옮은 겁니다. 안종훈님은 중학교 때 처음 사마귀가 생기셨습니다. 그게 한 8년 정도 경과되셨다 하더라고요. 안종경님 같은 경우에는 발병한 지 한 2년 된 상태이시긴 한데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이제 피곤하시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제 면역이 떨어지면서 사마귀가 이제 뭐 얼굴, 그다음에 몸 여기저기에 좀 많이 퍼진 상태로 오셨습니다. 치료는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한 2개월 정도 치료를 하셨고요. 형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치료하셨는데 두 분 다 다행히 완치되셨고 현재까지도 재발 없이 잘 유지되고 계십니다. 사마귀가 완치된 후 찾아온 생활의 변화. 매사 주눅 들고 자신감이 결여돼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변했다는데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예전의 환한 미소를 되찾은 겁니다. 사소한 거에 신경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고, 그리고 이게 또 전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친구 만날 때 되게 옮을까 이런 걱정이 좀 많은데 뭐 완치되고 나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좋았어요. 제 직업이 고객을 만나고 사람을 많이 이렇게 마주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접촉했을 때 혹시나 사마귀가 이렇게 보여질까봐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마귀 치료를 하고 나서 뭐 사람을 만날 때 되게 자신감도 넘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일상생활이 되게 즐겁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사마귀도 처음엔 굉장히 가볍게 지나갑니다. 그 얼굴에 좁쌀 여드름인 줄 알았는데 얼굴 전체로 사마귀가 퍼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발에 작은 티 있는 줄 알았는데 발 여기저기 발바닥 사마귀가 퍼지기도 하고요. 또 손에 있던 작은 사마귀 별거 아니라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들에게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초반에 좀 잘 발견을 하셔가지고 또 의심이 될 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셔서 고운 손발, 예쁜 피부 항상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면 점차 커지고 번져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난치성 사마귀. 한방 면역 치료를 통해 긴 고통에서 벗어나 보시는 건 어떨까요?